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길었던 추석 명절이 끝났어요. 어떻게 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명절이 길다 보니까 오늘 첫 출근 조금은 이 후유증 때문에 힘든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극복하고 또 평상시대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자, 이번 주부터 읽어드릴 책은 주화 효과로 유명하신 김주환 님이 쓰신 바로 동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자의 말센스라는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프롤로그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돈도 사람도 끌어당기는 주화효과 핵심. 나는 오랜 기간 비즈니스 교육과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노력하다 보니 주화효과라는 말이 나를 따라다녔어요. 감사하게도 김주화가 손만 대면 돈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처음으로 주화효과라는 애칭을 만들어신 분은 따로 있어요.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바로 강형욱 대표님의 아내분입니다. 강형욱 대표님을 처음 봤을 때 대한민국에 이런 분이 있다니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반려견 훈련의 전문가였어요. 당시 대중에게는 지금처럼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강아지를 잘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의 전문성이 세상에 알려질 필요가 있다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매출보다는 강아지에 훨씬 더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분이다 보니 컨셉과 시스템, 상담법 등을 반려견 훈련 외에 부분을 도와드렸어요. 그때 그 아내분이 만들어준 애칭이 바로 주화 효과입니다.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매출이 30배나 올랐기 때문이에요. 과분한 애칭을 선물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수강생들 사이에 주화 효과가 회자되고 있어요. 그것의 핵심 중 하나라고 꼽으라면 바로 말센스입니다. 사실 나는 유명 연예인도 그렇다고 유력 인사도 아니지만 순전히 센스 있는 말과 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 덕에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큰 혜택을 입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생각지도 못한 좋은 기회를 얻는다던가 유독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준다던가 말을 하지 않아도 추가 서비스를 받는다던가 하는 혜택들 말이에요. 말과 비언어를 포함하는 말센스는 사적인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도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말이란 정말 중요해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강점이 전달되기도 하고 그대로 묻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말에 센스가 있으려면 생각과 관점이 변해야 하고 아이디어가 변해야 하며 컨셉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화 효과에서 다루는 것들은 말에 담기는 부분도 있지만 말에 담기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주화 효과라는 애칭을 얻기까지 이론이 아닌 실전에 맞춤 교육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까지 나는 꽤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성장하며 느꼈던 결핍이 감사하게도 나의 말센스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강의 때 지금의 나를 만든 결핍에 관한 우스갯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의 친아버지는 집을 나가셔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춘기 시절을 맞이한 아버지의 부재는 정말 나에게 커다란 크나큰 아픔이었어요. 갑자기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 당장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10대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꽤 오랜 기간 횟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요. 좋은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은 정말 가끔은 무례한 손님도 있어요. 그런 손님이 속상하게 할 때면 화장실로 뛰어가 실컷 울곤 했어요. 그리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다음에 지금 겪은 일을 웃으며 말할 수 있도록 성장할게요.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화장실에서 나오면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밝게 웃고 다녔습니다. 굳이 기분 좋게 식사하러 온 분들에게 속상했던 내 감정을 전파해서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당시엔 학생이었기에
집에서 편히 용돈을 받아 쓰는 친구들이나 화목한 가정의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부러웠답니다. 왜 나는 아빠가 우리를 두고 떠났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감정이 내 무의식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장님을 만납니다. 그분은 마음이 웃어야 진짜 웃을 수 있다며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왜 주아 씨에게 그런 일을 겪게 한 것 같나요? 나는 그때 펑펑 울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 다음에 저보다 아픈 사람들 고통을 알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나는 아버지의 바뀐 휴대폰 번호에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서 이제 아버지를 많이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사시라고 낳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드렸습니다. 짧게 통화를 끝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비로소 사람들에게 나의 과거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때의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단단해질 수 있다고 말이죠. 지금도 삶에서 어려움을 직면한 분이 있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를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결국 결핍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원치 않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단기적인 시선에서 장기적인 시점으로 옮겨 바라보면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언젠가 감동 있는 스토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나를 만든 또 하나의 씨앗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매출 1위를 자랑하는 횟집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에요. 누구든 하찮은 일로 치부해버릴 수 있는 그곳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늘 손님의 만족이 우선인 이모, 사장님이죠. 손님에게 음식을 푸짐하게 주다 보니 어린 내 생각에도 이렇게 해서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내가 맛을 보았을 때 제일 맛있는 회는 개똥이었는데 당연히 가격도 고가였겠죠. 개똥이나 스페셜 메뉴를 권하면서 손님의 식사 혹은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무엇이 없을까 궁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때로는 주문을 받을 때 내가 무턱대고 비싼 메뉴를 권해서 손님이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단체 손님이 실컷 추천 메뉴에 관한 이야기를 듣더니 마지막에 그냥 제일 싼 걸로 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내가 뭐라고 하면 더 적절했을까를 되짚어 봤고 수정된 화법이 잘 먹히는 것을 보면 짜릿함을 느끼고 했습니다. 말 센스의 힘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죠.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실감해야 합니다.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늘 왜를 떠올렸고 어떻게 말하면 행동해야 할지 연구를 합니다. 그 결과 주문을 받고 돌아 나오면 몸에 돋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기도 했고 방학일에 주와 계속 온담 함신한 수족관에 개똥하영 바다나 불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주도 사투리라 좀 어렵네요. 번역하자면 방학이라 주하고 온다고 하니 수족관에 개똥 많이 받아놓으라는 말입니다. 15년도 훨씬 전에 하루 평균 8만 원 정도의 팁을 받았고 알바생 급여라고 하기엔 정말 많은 급여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줘. 나날이 손님을 만족시키는 법,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법 등을 터득해 나갑니다. 모든 사업의 시작은 사람이라고 하듯 그때 배운 비법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초석이 되었어요. 고립된 인간으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대면하든 비대면이든 수많은 사람과 얽히고 설켜 살아갑니다. 이 책에서 주로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수강생이 겪은 사례를 통해 말센스가 무엇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책은 유명한 바이러스 영향으로 언택트 사회로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필요한 물건은 온라인으로 주문의 택배로 받기 일쑤입니다.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으니 소통은 더 수월해질까요? 갈수록 늘어나는 비대면 문화 속에서 말센스는 중요합니다. 얼마 전 한 백화점이 손님이 줄자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채널을 만들어집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40분 만에 약 1만여 명의 소비자들이 의료몰에 접속을 했고 10일간의 평균 매출에 맞먹는 매출을 단 몇 시간 만에 올리는 성공에 거두게 됩니다. 앞으로 더 확산될 비대면 방식으로조차도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말센스와 제스처는 중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채팅창으로 올라오는 고객들과의 소통을 잘 끌어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상거래의 거인 아마존에서 젤라틴, 푸딩 부분 매출 1위를 찍은 한국인 대표의 비결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성공 전략은 손글씨로 적은 엽서였어요. 모든 제품에 대표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넣습니다. 고객들이 궁금해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감사 인사를 담습니다. 그 결과 아날로그 감성이 듬뿍 담긴 손글씨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달달하다는 후기를 끌어냈고 그때마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매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소통하지 않은 언택트 사회에서도 말센스는 빛을 발해 더 큰 차이를 만들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많은 수강생이 말센스 교육과 브랜딩, 마케팅 교육을 거쳐갑니다. 말센스는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길러지는 것이에요. 근육을 키우듯 갈고 닦으면 말센스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물론 교육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내 것으로 만들려면 단순히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강의 때마다 익히고 실천할 것을 강조합니다. 말센스의 실천을 강조한 덕분에 무수히 많은 분이 매출 규모나 성장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돼요. 빚이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었다가 직원 80명을 둔 몇백억 대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 CEO가 된 분과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 평범한 부동산업에서 부동산 시행업체로 성장하여 한 달에 9억 8천만 원을 번 분도 있습니다. 500개의 지점 중에서 전국 매출 1등 지점의 주인공이 된 분, 회사에서 높은 관리자로 승진한 분, 월 순수익 2억 달성, 소소하게는 본인의 신기록까지 갱신. 소상공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성과들입니다. 싫어할까 싶을 정도로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비법이 뭐냐고 묻는다면 바로 남다른 컨셉과 남다른 말센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반응합니다. 신선한 곳에 있다면 더 많이 찾게 되고 자연히 그쪽으로 관심이 쏠리게 되죠. 남다른 말센스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어요.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 책에서 말하는 부자가 꼭 돈을 많이 번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진다면 그 사람 관계는 부자이고 하나의 현상을 다각도로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관점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업에 접목해 물질적인 풍요를 얻을 수도 있어요. 가끔 돈에 대해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 분을 만납니다. 하지만 돈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은 없어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이 말센스를 통해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서 주변에 많이 베푸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다음 장부터 펼쳐지는 생각과 관점, 컨셉의 변화, 매출을 올리는 말센스, 관계 부자가 되는 말센스 등 다양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봐요. 네, 이렇게 프롤로그 읽어드렸고요. 이제 내일부터 부자의 생각과 관점,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은밀한 말센스, 그리고 내 옆에 좋은 사람을 두는 말센스, 끌리는 말센스는 마인드에서 나온다 등에서 몇 가지씩 추려가지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럼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